네, 안녕하세요. 특허비니지의 이진호 변리사입니다.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 사업의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최근 2024년 양식을 토대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특허비니지는 8년간 중소벤처기업부 R&D 기획지원 사업의 기획기관으로 활동을 하였으며 기타 R&D 사업을 제외하고 디딤돌 사업만 한정해서 약 4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의 R&D 기획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획 지원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기 직전이 21년 R&D 기획 지원 연계 추천율 100%를 달성을 하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한 스타트업은 2022년 디딤돌 사업의 최종 80% 선정률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스타트업의 아이템은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연구개발 계획서에 정답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야에 관계없이 잘 작성된 연구개발 계획서는 누가 보더라도 잘 작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딤돌 사업의 선정은 결국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따른 것이고, R&D 사업 경쟁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연구개발 계획서를 잘 작성한다면 불특정 다수인 심사위원들이 수긍할 수 있고 선정이라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하 R&D 기획기관으로서 특허업인 이지의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표의 중요성부터 좀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에 앞서서 먼저 해당 사업의 공고문에 나와 있는 배점표를 유심히 보는 것이 가장 먼저일 것입니다. 채점 기준을 보지 않고 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시험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작성 내용의 중요도 순서를 간과한 채로 작성하여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디딤돌 연구개발 계획서 양식은 모두 공통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세부 과제별로 배점이 많은 지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내용과 더 구체화된 내용을 기재하고, 상대적으로 배점이 적은 지표는 좀 더 컴팩트하고 임팩트하게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2024년 디딤돌 2차와 3차 유형을 예로 보면 디딤돌 내 세부 과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세부 과제별로 평가 지표가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먼저 이제 공고문에 첨부된 평가 지표를 확인하고 내용별 작성 중요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로서 2024년 디딤돌 3차 첫걸음 창업 전문기관 R&D 사업의 R&D 배점을 보면은 공통지표와 이렇게 특화지표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통지표에서는 기술성, 그다음에 기술개발 방법의 구체성, 기술보호 역량 모두 이제 기술성과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사업화 가능성은 사업성 관련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술성이 사업성에 비해서 훨씬 높은 배점이 배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기술성 내에서도 이제 기술 개발 방법의 구체성과 기술 보호 역량에 대해서 좀 더 높은 배점이 배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딤돌 2024년 디딤돌 3차 창업 전문기관 R&D 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항목보다는 기술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그 중에서도 기술 개발 방법과 관련된 추진 체계라든지 아니면 개발 기간과 관련된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 보호 역량과 관련된 특허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는 것이 더욱 이 해당 공고에 최적화된 연구개발 계획서가 될 것입니다. 네, 다음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 계획서 양식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의 경우에는 사실 변경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R&D 사업의 본질이 우수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사업적 성공 가능성을 목표로 하는 것인 만큼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양식에 관계없이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디딤돌 양식의 경우 총 7개의 대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목차별로 작성 방안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되는 자료이니만큼 이제 보안에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 방법론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술 개발 목표입니다. 연구개발 계획서의 내용을 한 페이지로 축약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대목체만 작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공란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사실 한 페이지라고 하더라도 어떤 내용을 채워야 할지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기술 개발 목표에 대해서는 이제 기술 개발 개요, 필요성, 차별성, 최종 목표, 달성 목표 및 성과 목표를 구분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연구 개발 계획서를 요약해서 기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재하는 것이 심사위원이 한눈에 기술 개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제 최종 목표 같은 부분은 수치적으로 정량화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이 실질적인 약간 요약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이기에, 다른 두 번째에서 일곱 번째 대목차를 작성한 후에 다시 되돌아와서 1번에 해당되는 기술개발 목표를 전체적으로 요약하듯 기재할 것을 하는 것이 순서상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연구개발 방법입니다. R&D 사업은 이제 기술 개발이 본질적인 부분이므로 사업화 과제와 달리 기술성이 시장성보다 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개발 기술의 연구 개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부분으로 기술성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연구 개발 계획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도 이제 다양한 전공의 변리사님들과 컨설턴트님들의 기술 분야별로 스타트업의 R&D 기획을 진행하였는데요. 개발 아이템의 요소 기술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제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좀 고도의 이해도가 있어야지 구체성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고되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가지 정도로 저희는 작성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제 개발 기술의 개요, 차별성, 그리고 개발 기술의 개발 내용 및 방법, 성능 지표 및 측정 방법, 이렇게 저희는 목차를 구성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 기술의 개요는 개발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개요도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차별성 그리고 독창성 관련된 부분일 수 있는데요.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을 기재를 해야 되고 이때 개발 기술의 장점을 표나 그림 형태로 정리해서 한눈에 종래 기술에 비해서 개발 기술이 어떤 부분이 더 우수한지를 심사위원들에게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 개발 기술의 개발 내용 및 방법에서는 개발 추진 체계를 상세히 기재하되 개발 요소 기술별로 개발 추진 전략을 기재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이때 요소 기술은 개발 기술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기술들로 대략 한 3, 4개 정도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성능 지표 및 측정 방법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면서도 또 가장 작성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업화 부분보다는 기술 관련된 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수라는 지표보다는 불량률이라는 항목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성능 지표는 위에서 말씀했던 개발 기술의 요소 기술과 관련된 한 3, 4개 정도의 요소 기술과 관련된 어떤 지표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기업이 컨트롤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예를 들면 다운로드 수보다는 DB 등록된 업체 수와 같은 지표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정체적으로 성능 지표는 창업성장 기술개발 과제 디딤돌 기준으로 한 5개에서 6개 정도의 지표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선행연구개발 목차입니다. 선행연구개발 이력의 배점이 최근 들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R&D 사업과 사업화 과제 수행 내용을 우선적으로 이제 기재하되 수행 내용이 많지 않은 경우에 자체 선행 연구 결과를 기재합니다. 개발 기술 관련 기술의 특허 분석 내용 등을 기재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 역량입니다. 연구팀 인력을
역할별로 구분하여 기재를 하고 인력별, 담당 업무와 이력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기술 개발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요소 기술에 대한 경험 등을 기재하여야 기술 개발이 주관 기간 내 인력을 통해서 주체적으로 개발될 수 있음이 심사관들에게 더 납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표나 그림 형식을 이용을 해서 인력 체계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음 특허는 이제 개발 기술의 기술성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정량 지표입니다. 등록 특허와 출원 중인 특허를 기재를 하되 없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계획서 제출 전에 개발 기술에 관련된 임시 명세서 출원이라도 진행을 해서 출원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다음 기술개발 일정 부분입니다. 해당 목차에서는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 단계, 수행 일정, 주관기관, 협력기관 등 수행 주체별 개발 내용, 그 다음에 단계별 개발 전략 등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 단계를 도표 형태로 기재하여서 전체 개발 계획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기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수행 일정의 경우에는 세부 개발 내용별로 수행 기간과 전체 개발 기간 중에 할당되는 기간을 기재하는 것이 이렇게 좋습니다. 기술 개발 단계별로 제품, 서비스 개발 전략을 기재하는 것도 좋은 접근 방안입니다. 다음 연구비 사용 계획 부분입니다. 전체 연구개발비 중 정부 지원금과 민간 부담금을 구분해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해서 기재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이렇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기별 연구개발비 또는 항목별 사업비 지출 개요 등 연구비 사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구시설 또는 장비비는 연구개발 초기에 또는 인증 관련된 비용은 연구개발 후기에 배정하는 등 실제 지출 일정을 고려해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숫자는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건비는 기존 인력과 신규 인력을 구분해서 참여율, 연봉, 참여 기간을 기재를 하되 현금과 현물을 구분해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체적인 사업화 목표입니다.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입니다. 첫 번째 목차가 하위 첫 번째 목차가 구체적인 사업화 목표에 해당하고요. 여기에서는 국내외 시장 규모나 목표 매출, 예상 판로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위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 조사의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시장 조사 자료나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의 자료를 인용을 해서 인용 근거를 함께 기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 매출의 경우에는 제품의 경우 판매 단가 산정 근거와 그다음에 예상 판매처, 연도별 판매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 소목차 사업화 전략 부분입니다. 기술 개발에 성공을 하더라도 사업화에 성공해야 기업이 성장할 수 있으므로 사업화 전략의 경우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업화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기재해야 합니다. 거시적 관점의 전략으로 보통 스왑 분석 등을 통해서 현재 기업이 처해진 대내외 환경에서 주관 기업의 제품 서비스의 약점과 강점을 토대로 수행할 전략을 제시합니다. 다음 미시적 전략으로 투자 계획, 제품화 전략, 양산 계획, 판로 개척, 마케팅 전략, 해외 시중 진출 계획 등을 기재합니다. 개발 기술의 분야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여 진행을 하되 심사위원이 사업화 성공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전략을 예로 들면 개발 기술의 사업화 아이템이 B2G, B2B, B2C 중 어느 형태의 해당 사항이 있는지 또는 B2G라고 하면 어떤 지자체라든지 공공기관 등과 이전에 협력한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들 중 어떤 부분과 관련이 있는지, 어떤 루트로 통해서 판매할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기대 효과 부분입니다. 개발 기술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적, 산업적으로 예상 가능한 효과를 기재하여야 하는 난입니다. 신규 고용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내용을 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제 신규 고용 인원에 대해서도 뭐 성과제도 등을 기재를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어필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또 유리합니다. 네, 이상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 사업의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연구개발 계획서의 목차별로 작성 방법론을 말씀드리지만 영상에서는 다양한 스타트업의 분야의 특수성을 포괄하는 내용을 좀 설명하다 보니 일반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의 사업 아이템 분야와 각기 처한 상황, 그리고 인프라 등을 고려해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잘 작성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2025년 디딤돌 사업 공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 디딤돌 사업 지원을 고려하고 계신 스타트업에 이 영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 메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